추세를 절대 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점 대비 평균 80에서 85% 수준까지는 회복되는 갭매우기 구간이 시작될 거다. 지방 아파트 곧 상승한다.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제 불과 3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이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때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지금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입장에 대한 번복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상승 추세를 절대 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집값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동시동반 상승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고,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여러 가지 빌라, 다세대 시장, 오피스텔 시장, 또 지방 지역 일대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드려 왔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예전 강의 영상에 따른 내용들을 좀 압축시켜서 말씀을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서울 시장을 먼저 한번 보게 된다면, 서울의 급지를 3개의 급지로 나눠서 본다면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 일대를 1급지라고 지칭을 하고, 또 마포, 성동, 광진, 영등포, 양천구 이런 2급 지역 일대를 우선적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한다면, 1급지와 2급지는 이미 이 기준마디 구간,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마디 구간은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 그 가격대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구간대까지는 이미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3급지, 이 하급지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3급지, 서울 외곽적 일대들, 노원, 도봉, 강북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외곽적 일대를 보게 된다면, 이 지역 일대는 아직까지도 이런 기준마디 구간까지 회복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4분기에는 전부 다 상승되고 회복될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일대,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일대 중에서도 경기 2급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 경기도의 1급지를 지칭을 한다면 과천, 분당, 판교 또는 위례 이런 지역 일대들을 1급지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급지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수원, 용인, 고양시, 남양주, 구리, 부천 등등 이런 지역 일대를 2급지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급지라고 지칭할 수 있는 구간은 경기도 외곽적 일대들, 동두천, 의정부, 광주, 안성, 이천 이런 외곽적 일대들을 3급지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그 3급지도 당연히 가격이 다시 반등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경기도 2급지 지역 일대에서 회복이 빨리 돼야지만 3급지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회복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상승으로 지금 기준마디 구간까지 접근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축 아파트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도 광명, 안양 이런 지역들, 하남 이런 지역들은 2급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 일대를 1급지로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도 지금 계속 이미 이 기준마디 구간까지 다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고점 대비 평균 80에서 85% 수준까지는 회복되는 이 갭매우기 구간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1급지, 2급지에서도 간간히 거래가 될 텐데 거래량은 대폭 축소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대비 약 85에서 90% 이 가격대 수준은
저항선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선이 깨지는 구간이 된다면 85에서 90%까지는 상승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상승되기에는 여러 거래량이 항상 동반돼야만 한다. 거래량 동반 없이 상승되는 건 가짜 상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집값이 상승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 상승인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고점까지 회복되거나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 상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방광역시 지역 일대와 지방 중소도시 지역 일대 어떻게 되냐 질문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전부터 강조했었습니다. 지방 아파트 곧 상승한다라고 4개월 전에 제가 강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 이제 전부 다 상승되고 2024년에는 전국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상승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동시동반 상승된다라고 항상 강조했죠. 자, 우선적으로 이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지역 일대는 수도권 지역 일대와 시차를 두고 상승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 지역 일대에 규제 지역이 완화됨에 따라 그 여파가 시차 상승에 미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2021년을 기억해 보시면 수도권 지역 일대 규제 지역이 너무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방 쪽으로 빠지고 유입되는 수요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폭이 있었었죠. 근데 반대로 모든 전국에 있는 전 지역 일대들이 규제 지역에서 완화됨에 따라 모든 수요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 핵심 지역, 그 핵심 지역은 강남에 먼저 진입이 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급지, 3급지까지 그 여파가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서울이 상승이 되면 경기도와 인천도 함께 상승될 거고, 또 더 나아가 대전이 상승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었고, 또 더 나아가 충청도까지 상승될 거다. 이거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다뤄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계성을 띠고 있는 지역들은 시차를 두면서 상승되는 상황으로 갈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광역시와 지방지역 일대들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이 상승이 된 이후에 상승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과 달리 전세 가격 하락세가 사실 시차를 두고, 그 시차는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전세 가격이 언제 하락했냐면 2023년 돌입하고 나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이 나오면서 전세 대출이 딱 막히게 되는 시점이 찾아왔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 은행권들이 확산이 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 달로 넘어오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던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 때를 본다면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지역 일대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됐던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따라서 2022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하락한 반면에 지방과 광역시 지역 일대에서는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시차를 두고 상승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전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의 전세 가격이 상승된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될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라, 곧 멀지 않아 지방 지역의 전세 가격도 상승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차를 두고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지방 지역 일대를 봤고, 또 지방 지역 일대에서도 제가 예전 지방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집값은 전부 다 동시동반 전국적으로 상승될 거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전국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 하락했다. 따라서 다시 상승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올 거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전고점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지역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하락할 거고 또 어느 지역은 상승으로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지역 일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동반 상승된 이후에 다시 여기에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예전 강의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에는 변수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2차 하락이 올 거다라는 여러 일각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 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따라 동조하지 않았죠. 자, 이미 시장은 심리적인 상황에서 둔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를 절대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불확실성한 거에 대한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선제 대응 조치로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부양을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옴에 따라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 자, 우리나라 지금 5회 연속 3.5%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최대 3대 신용회사인 피치, 무디스, S&P에서도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지금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바 있습니다.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들도 지금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또 미국의 신용등급까지 강등시켰습니다. 그 강등시킨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8월달 기준에서 미국의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돼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금융권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왔었고 어저께죠. 매파적 발언을 하는 미국 연준 이사가 이제는 금리를 동결을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달에 금리가 인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FOMC가 또 시작되는 10월, 11월 그 시점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금리를 한 차례 또 더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거기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둔감한 상황이고 익숙한 상황이다. 또 하반기 역전세 이 얘기 굉장히 나왔었습니다. 상반기 때. 자, 2023년 하반기 역전세로 인해서 집값이 또다시 2차 하락이 올 거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전세 반환 대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전세 반환 대출을 받음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반환시켜 줄 수 있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역전세에 놓인 분들의 어느 정도 역전세금의 이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강남의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약 1만 세대가 공급이 된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이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 3,000 가구가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11월 달에 입주합니다. 통합 약 거의 10,000세대 정도에 육박할 정도의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과다 공급되는 입주 물량의 여파로 입주장이 터지면 전세 가격에 하락세가 나오고 매매 시세도 하락된다. 이게 정답이냐?
저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자, 시점에 따라서 중요하다. 입주장이 터지는 시점이 부동산이 하락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시점에 입주장이 터졌냐, 또는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주장이 터졌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따라서 강남의 입주 물량의 여파는 미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시장에 선순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해드려 왔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집값, 2차 하락할 수 있는 집값 하락의 여러 가지 변수들 걱정 없으셔도 된다. 또 부동산에 변수가 있다면 또 상수도 있습니다. 이 상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게 상수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발표뿐만 아니라 급변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들, 청약 경쟁률을 꼽아볼 수가 있죠. 이것도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다뤄드렸었죠. 자, 우리 강북적 일대 이문 1구역 청약했습니다. 84타입 기준에서 뽑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 나왔냐면 194대 1이 나왔습니다. 194대 1. 그뿐만 아니라 한 세대 뽑습니다. 84타입. 저 청계 SK뷰 답심리역 길 건너에 있는 마장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담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청계 SK뷰 몇 대 몇이 나왔냐면 1036대 1이 나왔습니다. 청약할까요? 당첨이 될까요? 분양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청약 경쟁에 있어서 청약은 계속 되지 않고 떨어진다면 무주택 수요층들은 임대차 시장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핵심 지역 일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서 1급지, 2급지는 집값이 전부 다 반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분들은 그 지역으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회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월세보다는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훨씬 더 급증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지금 전세대출 금리가 3% 중반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저출산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 출산 가구에 한해서 저리금리죠. 1%대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쭉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매매 시세를 또 끌어올려서 매매 가격도 또다시 압력을 받아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그러니까 무주택 입장에서는 청약도 당첨되기 어렵고 전세 가격은 또 상승되고 매가도 상승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방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담대에 대한 이 저리금리가 지금 계속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정부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4% 중반이지만 DSR 적용되지 않고 DTI 특례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9억 원 이하로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내년 1월 30일 날 만료가 되는데, 이게 만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3월 달부터 출산 가구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또 줄 수 있는 이 정부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저금리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받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다시 회계해서 서울 상급지 또는 인천 경기 상급지 지역 일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서울 상급지 구축 아파트 또는 인천 경기의 상급지까지도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2024년에 찾아올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서울 지역 일대는 이제 다시 상승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이 기준마디 구간까지 모든 지역 일대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방
중소도시 광역시 지역 일대도 지금 시차를 두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 무조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상승될 겁니다. 매매 시세만 상승되는 게 아니라 매매, 전세 가격 동시동반 반등되고 상승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또 여러 가지의 부동산 시장에 변수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하반기에 역전세, 강남의 입주 물량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모든 수요층들은 심리에 지금 민감한 게 아니라 둔감한 상황이고 익숙한 상황이다. 이미 불확실성은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정부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제 대응 조치로서 정부 정책 상품을 계속 확대하고 출시하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죠. 또 부동산의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수요 증가, 이 수요 증가는 청약 경쟁률, 전세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 또 주택담보 대출의 저리금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